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줄여서 우리가 집권법이라 그래요. 쉽게 해서 우리 아파트, 우리 하고나하고 똑같이 공동주택법입니다. 자, 집권법이 한 문제 나오는데 이게 이제 양이 많아요. 자, 일단 이 개념 하나하고 한 문제밖에 안 나오니까 나올 만한 거 찍으면 돼요. 자, 보죠. 집권법 일단 우리 집합 건물 요거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집합 건물이 뭐냐? 자, 집합 건물 크게 이제 두 개로 나눠요. 자, 전유 부분하고 아파트에 사시는 분은 아파트 생각하면 돼요. 전유 부분 요게 이제 우리 자 정확하게는 구분 소유권의 객체입니다. 구분 소유권의 객체가 되는 부분이죠. 쉽게 얘기해서 뭐 101호, 501호, 1301호 이런 거죠. 그 다음 전유분의 반대말이 이제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 공용 부분. 자, 쉽게 얘기해서 전유분은 자 표제부, 합구, 을구 등기할 수 있는 거죠. 네, 공용 부분은 자 공동으로 사용할 부분이야. 공동. 자, 그럼 두 개로 나눠요. 자, 공용부는 구조 자체가 아파트 구조 자체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 구조상 공용 부분이라 그래요. 자, 구조 자체가 쉽게 얘기해서 이제 뭐 우리 엘리베이터, 뭐 계단, 뭐 복도, 옥상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은 절대 등기 못해요. 오케이? 등기 능력이 없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등기를 못한다는 구조상 공용부는. 두 번째 이제 자 이거는 자 구조는 전유분이 될 수 있는 거야.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부분인데 아파트 관리 규약으로 또는 상가 관리 규약으로 공용부를 만든 걸 규약상 공용 부분이라 그래요. 자, 규약상 공용 부분 요거는 자, 규약상 공용 부분은 요거는 이제 표제부만 등기할 수 있어요. 표제부 등기만 합니다. 표제부 등기만 합니다. 그러니까 갑부는 등기를 못 해요. 표제부만 등기합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아파트 관리실, 관리사무소, 뭐 경로당 이런 거죠. 노인정. 이런 것들이 바로 규약상 공용 부분입니다. 이거는 이제 개인적으로 소유권 등기할 수 있지만 규약으로 소유권 등기 못하게 하는 표제부만 둡니다. 자, 요건 이제 기억을 해가면서 해야 돼. 그리고 이제 저 대지권이라는 개념 나오죠. 자, 여기 501호다. 501호 소유자가 갑인데 요 땅 사용하는 권리, 땅 사용권을 우리가 대지권이라고 그러죠. 대지 사용권. 이 대지 사용권을 딱 등기한 걸 대지권 등기라 그래요. 대지권 등기. 자, 우리 그 아파트를 보면 그러면 이제 자, 이 땅 사용권까지 같이 돼 있죠. 등기부에. 자, 그걸 보면서 하나씩 가보죠. 이제 개념은 1. 구분 소유권은 501호, 101호 소유권. 구분 소유권이란 개념, 일동의 건물 중, 우리가 101동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수개의 부분이 독립된 건물로서 사용할 수 있을 때 그 각 부분을, 즉 전유 부분을 목적으로 한 소유권을 말합니다. 501호 소유권을 구분 소유권이라 그래요. 자, 2번에 전유 부분 땡땡 구분 소유권의 목적인 건물 부분이죠. 101호, 501호. 자, 요건은 고려해야 돼.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 더하기 주관적 요건인 등기 의사가 있어야 돼요. 자, 구조상 독립성이란 옆 집하고 101호가 102호와 벽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용상 독립성은 출입구가 따로 있어야 돼요. 네, 동그라미 1번. 전유 부분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구조상 구분되어 독립성이 있어야 하고, 즉 벽이 주된 벽으로 막아야 되고, 또 독립된 건물로 사용될 수 있어야 돼. 출입구가 따로 있어야 돼. 그리고 2번 다만 등기 의사가 있어야 돼. 자, 요게 만약에 2층 건물을 지었어요. 2층 건물을 지은 여기에 이제 101호,
102호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내가 단독을 하겠다. 그러면 이거 단독주택으로 등기할 수 있어요. 단독주택으로 등기하면 공동주택이 아닌 거죠. 그래서 따로따로 등기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공동주택이 되는 거예요. 다만 위 요건 즉 독립성을 갖추었더라도 소유자가 구분 건물로 등기하지 아니하고 일동 건물을 객체로 한 등기만 한 때는 일단 단독이죠. 구분 소유권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 즉 위 요건 즉 독립성 외에 소유자의 의사에 의해서 구분 소유 성립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구분 등기 의사가 있어야 돼요. 3번 조심. 규약상 공용 부분이 아니어야 됩니다. 규약상 공용 부분은 공용 부분이야. 공용 부분. 즉 등기 등록은 구분 건물의 성립 요건이 아닙니다. 자, 이런 뜻이에요. 자, 우리가 아파트 아직 분양 안 한 경우 있잖아요. 자, 여기가 건물이 완성됐어요. 건물이 완성됐는데 아직까지 준공을 안 맡았어요. 준공 안 맡아도 이렇게 완성됐잖아요. 그러면 아직 미등기 상태라도 이미 구분 건물 성립했습니다. 등기 안 해도 이미 성립했어요. 3번에 이제 공용 부분이죠. 땡땡 공용 부분은 집합 건물 중 전유 부분을 제외한 부분으로 구분 소유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공용 부분은 구분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가 없다. 자, 2번에 공용 부분의 종류는 두 가지죠. 자, 대안가로 1번 구조상 공용 부분 같은 말 법정 공용 부분입니다. 그 얘만 기억하죠. 얘 외벽, 지붕, 옥상, 계단 등입니다. 자,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맨 뒤에 언더라인 구조상 공용 부분은 독립해서 거래 목적이 되지 않음이 분명하기 때문에 등기할 수 없다는 거 기억합니다. 구조상 공용 부분은 등기할 수가 없다.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구조상 공용 부분은 등기할 수가 없다. 이게 포인트예요. 엘리베이터, 계단, 복도는 절대 등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번에 규약상 공용 부분은 뭐만 등기한다고? 표제부만 다음표에 넘깁니다. 자, 동그라미 1번. 그래서 두 번째 줄 규약상 공용부는 관리인실, 집회실, 공동, 창고, 차고 등입니다. 3번 줄 긋고 규약상 공용부는 등기는 표제부만 둔다. 자, 방으로 2번 공용 부분의 귀속은 1. 공용 부분 누구야? 구분 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합니다. 구분 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합니다. 자, 그러나 예외가 있어요. 일부 구분 소유자만의 공유에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공용 부분. 이걸 일명 일부 공용 부분이라고 하는 그들 일부 구분 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고. 얘 하나 적어도 얘는 1단지 경로당입니다. 1단지 경로당은 1단지 소유자의 공용 부분입니다. 2단지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일부 공용 부분입니다. 자, 2번도 자주 나와. 2번 각 공유자의 공용 부분에 대한 지분이야. 공용 부분 지분은 전유분의 면적 비율에 의합니다. 엘리베이터, 복도, 계단에 대한 지분은 아파트 평수 비율이라는 거예요, 결국. 그리고 3번 집합 건물의 공용 부분에 관한 공유, 엘리베이터, 복도, 계단의 공유는 절대로 분할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엘리베이터, 복도, 계단 분할하면 난리 납니다. 절대 분할할 수가 없다. 자, 3번 중에 표시하세요. 3번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 지분의 일체성. 이건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절대 분리가 안 돼요. 자, 여기 이제 501호 소유자가 갑입니다. 501호 소유자가 501호를 을한테 처분했어요. 그럼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면 요 엘리베이터, 계단에 대한 지분도 같이 처분됩니다. 절대 분리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자, 이 501호 소유권만
을한테 처분하고 엘리베이터 소유권은 갑이 가지고 있다 그러면 얘는 엘리베이터 지분이 없잖아. 그럼 아침에 출근도 못해요. 옥상에 올라가 뛰어내려야 돼. 절대 분리하면 안 돼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 공용 부분은 구분 소유자 그 밑에 3번에 1번 공유자의 공용분에 대한 지분은 엘리베이터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분 처분에 따른다. 일체적 처분입니다. 그래서 2번 공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분 501호와 분리하여 엘리베이터 지분을 처분할 수가 없다. 그래서 3번 중요. 공용 부분 엘리베이터에 대한 물건의 덕실 변경은 등기를 못합니다. 요하지 아니한다. 등기에서 더 많이 나오죠. 엘리베이터 지분은 절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합니다. 그 4번에 1번만 기억하죠. 공용 부분 사용 동그라미죠. 엘리베이터 사용은 용도에 따릅니다. 용도 땡땡 각 공유자는 공용 부분 엘리베이터를 지분 비율이 아니야. 지분 비율 가로 열고 전유분 면적 비율이 아니라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이게 가장 많이 나와요. 엘리베이터 복도 계단의 사용은 용도에 따라 사용한다. 면적 비율이 아니다. 다음 5번 내려와 방가로 중요 표시 인쇄돼 돼 있죠. 공용 부분에 대한 발생한 채권의 효력 땡땡 공유자가 공용 부분 엘리베이터 복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 대해 가지는 채권은 그 특별 성계인에게도 행사할 수 있다. 특별 성계인 줄거보세요. 특별 성계인은 매수인, 경락인 등입니다. 매수인이나 경락인에게도 행사할 수가 있다. 판례는 여기 포인트야. 판례는 워낙 중요 표시하세요. 엘리베이터 돈 문제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여기 만약 501호 소유자가 갑이었어요. 근데 501호가 막 경매에 들어갔든지 아니면 그냥 개인적으로 팔았어, 매매. 을이 이제 자 매수인이 됐죠. 매수인이 바로 특별성계인이란 말이에요. 특별성계인입니다. 그리고 을이 또 병한테 팔아서 병도 이제 특별성계인이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갑이 이 관리비를 연체했어요. 관리비 연체 관리비 미납, 관리비 미납했다. 자, 관리비는 두 개 나눕니다. 자, 우리가 전유 부분 관리비하고 다음에 공용 부분 관리비. 그래서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 개념을 알아야 돼. 집합 건물에서는. 자, 전유 부분 관리비. 요거는 자, 이 매수인들 이 사람들이 승계해야 돼요. 근데 공용 부분은 자, 하지 않습니다. 공용 부분은 승계 안 합니다. 자,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런 점을 말 잘못했는데 자, 이거 거꾸로 전유분이 아니라 공용부는 승계하죠. 공용부는 갑니다. 판례는 아파트 입주자가 자 줄거세요. 아파트 입주자가 체납관리비입니다. 체납관리비가 아파트 관리비 정함에 따라 그 특별 승계인에게 승계되는 것은 공용분에 한해서만 승계된다. 반드시 기억합니다. 공용분 체납관리비는 승계가 됩니다. 자, 그래서 전유부분은 승계가 안 돼요. 자, 그리고 또 줄었죠. 공용부분 관리비에 대한 연체료는 승계가 안 됩니다. 연체료는 특별승계인에게 승계되는 관리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 기억합니다. 자, 공용부분은 승계됩니다. 근데 단 연체비는 승계가 안 돼요. 자, 그리고 전유부분은 승계 안 되고요. 기억 잘합니다. 공용부분 체납관리비는 경락인에게 매수인에게 승계된다. 그러나 이미 체납된 것도 되지만 연체료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오른쪽에 4번 대지사용권은 대지사용권. 자, 대지사용권 동그라미 2번입니다. 2번 대지사용권은 보통은 소유권이야. 그러나 소유권이 아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일 수도 있습니다. 땅을 이제
사가지고 분양했다면 소유권이 대지사용권이고 빌렸다면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이 대지사용권이 됩니다. 5번 중요표시 5번 점유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 이것도 기억 잘해야 됩니다. 여기서 삼위일체가 나와요. 삼위일체 이건 아까 제가 했던 거고 501호 소유권을 을에게 팔았어요.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면 을은 이 501호 소유권뿐만 아니라 여기 자 엘리베이터 지분 자 그래서 공용 부분 지분도 같이 소유권 취득합니다. 분리하면 안 돼요. 공용 부분 지분과 전유분 절대 분리가 안 됩니다. 분리하면 무효입니다. 분리할 수가 없다. 엘리베이터 지분 분리하면 옥상에 뛰어내린다 그랬잖아. 절대 분리가 안 돼. 그리고 요 땅 사용권 대지권이죠. 대지 사용권이 만약에 여기가 만약에 면적이 1000제곱미터라고 하면 1000분의 여기 만약에 20명이 평수가 똑같다 20명이다 그러면 요걸 20으로 나눠야죠. 그러면 1000분의 50의 지분을 가지는 거죠. 요걸 대지 사용권. 요 세 가지는 처분 일체성이야. 갑이 501호 팔았다 그러면 501호 산 을은 공용분 지분 엘리베이터 지분은 20분의 1이네요. 그다음에 땅에 대한 지분을 같이 차게 됩니다. 분리하면 안 돼요. 요거는 예외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땅이니까 예외적으로 분리 처분 가능 규약이 있으면 분리할 수 있다는 가능 규약이 있으면 분리가 가능해. 예외. 이건 절대 이 두 개는 분리가 안 돼요. 요거는 원칙은 분리가 안 되지만 예외 있으면 분리가 가능하다. 그걸 보면서 가죠. 1번. 자, 동그라미 1번. 일체성. 1. 구분 소유자의 대지 사용권은 전유분 처분에 따른다. 즉, 전유분과 501호 소유권과 대지 사용권은 원칙적으로 분리 처분이 금지됩니다. 자, 그래서 2번. 구분 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분 501호와 분리하여 대지 사용권을 처분할 수가 없다. 요거 분리 처분 등기되면 직권 말소해야 돼. 자, 다만 예외 종류 동그라미 치세요. 다만 규약으로 달리 정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분리 처분할 수가 있다. 요거 조심해야 됩니다. 규약으로 다르게 정하면 분리할 수가 있다. 그리고 3번 분리 처분 금지는 그 취지를 등기하지 않으면 줄여서 대지권 등기하지 않으면 선의로 취득한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를 못한다. 기억해야 됩니다. 분리 처분 금지 등기를 대지권 등기라 그래. 대지권 등기하지 않으면 선의로 취득한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를 못한다. 자, 제2절에서 고1 방가로 1번 자 중에 아까 했던 거야. 구분 소유자는 그 공유에 속하는 공용 부분과 부속시설 등을 동그라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가 있다. 용도에 따라 사용합니다.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가 있다. 자, 그리고 이제 방가로 3번에 분양자와 시공자는 하자가 있으면 담보 책임집니다. 하자 담보 책임. 분양자도 시공자도 같이 담보 책임져. 이거는 편면적 강행 규정입니다. 편면적 강행 규정. 자, 맨 밑에 동그라미 2번 내려오세요. 동그라미 2번 아파트 시공자가 분양자에게 부담하는 담보 책임에 관하여 다른 법률 규정이 있으면 시공자는 그 법률에 정하는 담보 책임 범위에서 구분 소유자에게 담보 책임을 집니다. 자, 동그라미 4번 중에 표시하세요. 동그라미 4번 분양자와 시공자의 담보 책임에 관해서는 이 법과 민법에 규정된 것보다 누구한테 불리하면 매수인이 바로 수분양자입니다. 매수인 수분양자에게 불리한 특약은 효력이 없다. 편면적 가행 규정.
그래서 담보 책임에 대해서 누구한테 불리하면 매수인에게 불리하면 그 계약은 효력이 없다. 자, 제9조의 담보 책임의 존속 기간은 자, 1. 건물의 주요 구조부 및 지방공사자는 10년 동안 하자 담보 책임집니다. 연수는 몰라도 좋아요. 2번을 찾아납니다. 담보 책임 기간은 다음 날로부터 기산한 요건 외워줘야 됩니다. 자, 1번 전유 부분은 전유는 501호는 501호 소유자에게 인도한 날로부터 10년간 담보 책임져요. 인도한 날부터 10년입니다. 그런데 2번 공용 부분은 인도한 날이 아니고 공용 부분은 땡땡 주택법에 따른 사용 검사일 또는 건축법에 따른 사용 승인일로부터 10년입니다. 이건 외우셔야 됩니다. 자, 전유 부분은 언제부터 하자 담보 책임진다고? 전유 부분은 인도받은 날, 쉽게 해서 입주한 날이야. 입주한 날로부터 담보 책임집니다. 2번 공용 부분은 사용 검사일, 사용 승인일로부터 담보 책임을 지게 됩니다. 나머지는 뭐, 자, 지나가세요. 지나가고, 제3절로 관리 조직으로 가보죠. 아파트 관리 조직. 1. 관리 단자의 동그라미, 관리단, 단체입니다. 아파트 관리단. 자, 쉽게 해서 입주회예요, 입주회. 자, 관리단 단체입니다, 단체. 자, 관리단 갑니다. 단체 1의 자, 관리단이란 집합 건물 및 그 대지와 부속시설 관리에 관한 사업 시행을 목적으로 하여 당의 집합 건물에 줄것세요. 구분 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되는 인적 결합단체입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관리단은 소유자 전원의 인적 결합단체입니다. 단체를 구성할 필요가 없어. 입주만 하면 당연히 성립해. 2번 여기 포인트야. 양거로 2번 관리단은 직권법 적용을 받는 줄거세요. 모든 집합 건물에서 법률상 당연히 구성해야 됩니다. 당연히 구성됩니다. 당연히 단체 안 만들어도 당연히 단체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럼 2번 얘기입니다. 양거로 1번 단체는 어떤 조직 행위를 거쳐야 비로소 성립한 단체가 아니라 구분 소유 관계가 성립하는 건물이 있는 경우 동그라미 쳐 당연히 그 구분 소유자 동그라미 전원을 구성으로 하여 성립하는 단체입니다. 자, 입주만 딱 하면 소유자 전원에게 당연히 단체가 성립되어 있어요. 그걸 관리단이라 그래. 2번 관리단은 구분 소유자 전원입니다. 자, 임차인은 관리단원이 안 돼. 소유자 전원으로 구성합니다. 어디에 그 조심. 점유자인 전세권자나 임차인 등은 관리단 구성원이 될 수가 없다 이거예요. 자, 관리단 구성원은 소유자만 됩니다. 임차인은 세사하는 사람은 관리단 구성원이 안 된다. 자, 3번 관리단은 비법인 사단이죠. 권리 능력 없는 사단, 같은 말 비법인 사단, 법인 아닌 사단입니다. 왜냐하면 관리단은 설립 등기를 안 했잖아요. 관리단 설립 등기를 안 했으니까 비법인 사단, 권리 능력 없는 사단입니다. 자, 2번 관리단이 하는 게 집회죠. 집회. 아파트 입주자 대표의 관리단 집회. 자, 집회의 종류는 1. 정기 관리단 집회는 1년에 한 번이죠. 매년 1회 일정 시기에 관리인이 소집하는 집회입니다. 다음 그 정도 기억. 2번 집회 소집가입니다. 자, 1. 소집권자는 관리단 집회는 원칙은 관리인이 소집합니다. 관리인. 자, 2번 소집 통지의 일기간 기억합니다. 통지기한 일주일 전이야. 관리단 집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관리단 집회에 일주일 전에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각각 구분 소유자에게 통지를 해야 됩니다. 통지 일주일 전.
자, 2번 통지의 상대방입니다. 자, 원래 여기 좀 기억할게요. 아파트 이제 통지를 조심하면 부부가 자, 101호에 자, 여기 101호에 이제 소유자가 2명인 경우가 있어요. 자, 소유자가 공유야. 자, 부부가 자, 갑과 을 공유일 때 그러면 자, 이 중에 이제 남편하고 부인이 자, 2분의 1씩 공유하고 있어요. 둘이 같이 나와가지고 남편은 찬성, 부인은 반대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한 명을 한테 딱 누가 행사할 거냐 정해놔야 됩니다. 자, 그게 포인트입니다. 그 통지의 상대방 소집 통지는 각 구분 소유자에게 하는데 뒤에 언더라인 전유 부분을 여럿이 공유하는 경우 부부가 공유하는 경우는 통지는 의결권 행사자를 정해야 돼요. 의결권 행사자에게 통지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가로 열고 그것이 없을 때는 공유자 중 1원이야. 원칙은 남편에게 아니면 부인에게 딱 행사자를 정해야 돼요. 그 정한 사람에게 통지하는 게 원칙입니다. 자, 3번 중요 표시 소집 절차 생략은 전원 동의받으면 생략할 수 있어요. 땡땡 관리단 집회는 구분 소유자 전원 100% 동의가 있는 때는 소집 절차 거치지 않고 생략하고 소집할 수 있습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전원 동의가 있으면 소집 절차 안 거치고 소집할 수 있어요. 자, 4번 집회 결의는 통지 사항만 결의해야 돼요. 땡땡 관리단 집회는 소집 통지 시에 줄거세요. 통지한 사항에 관해서만 결의할 수 있습니다. 짜장면 먹는다고 통지해놓고 짬뽕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짜장면 먹는다고 통지하니까 나는 짜장면 보고 막 두드러기 나. 그래서 그거 안 갔어. 안 갔더니 맛있는 짬뽕 먹었더라. 열받잖아요. 자, 통지하지 않은 것은 결의하면 안 됩니다. 통지한 사항만 결의할 수 있어요. 특별 결의사항은 옛날에는 자주 냈는데 이제는 외우지 마세요. 안 나올 때가 더 많아요. 자, 다음 페이지 갑니다. 양가로 자, 5번에서 자, 동그라미 2번 가세요. 의결권 행사는 이제 카톡으로 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합니다. 기억. 의결권은 집회에 출석해서 직접 행사할 수도 있고 또는 서면으로 할 수 있고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카톡으로 한다는 거야. 카톡 또는 대리인을 통해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점을 조심해야 돼요. 관리단 집회 의결권은 반드시 출석 안 하고 어떻게 한다고? 서면으로 할 수도 있고 우리 연판장 돌리잖아. 서면 할 수도 있고 카톡으로 할 수도 있고 또는 대리인이 할 수도 있어요. 자, 니은 갑니다. 니은 굉장히 중요해요. 전유 부분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 특히 이제 부부가 공유하는 경우야. 그럴 때는 공유자는 관리단 집회에서 의결권 행사할 1인을 정해야 됩니다. 남편이 행사할 거냐 부인이 행사할 거냐 1인을 정해야 돼. 둘이 같이 나와가지고 남편은 찬성 부인은 반대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야. 딱 한 명 정해야 돼요. 자, 그 다음은 3번에 이제 관리인입니다. 관리인. 자, 관리인 중요 표시하세요. 관리는 저거 옆집 아저씨 또는 단체도 된다 이렇게 해요. 관리는 아무나 됩니다. 옆집 아저씨도 되고 저 단체도 관리인이 됩니다. 자, 관리인 선임 갑니다. 1번 두 번째 줄입니다. 두 번째 줄 1번에서 관리인은 자, 구분 소유자가 아니어도 무방하다. 이게 포인트예요. 아파트 관리인은 그 구분 소유자 아니어도 무방하다. 옆집 아저씨도 돼요. 또 법인도 관리인이 될 수가 있어요. 되게 큰 아파트는 법인이 관리인이 됩니다. 그리고 관리인의 임기는 2년이죠. 2년 범위 내에서 규약으로 정합니다. 관리인은 2년 내로 규약으로 정해. 자, 2번은 반드시 외워야 돼요. 자주 나옵니다. 관리는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자, 우리가 구분 소유자가 10명 구분 소유자가 10명 이상일 때는 반드시 관리인 선임해야 됩니다. 외우셔야 됩니다. 구분 소유자가 몇 명 이상일 때는 10인 이상인 때는 반드시 관리인을 선임해야 돼. 그러니까 구분 소유자가 9명이다. 그러면 선임 안 해도 돼요. 10명 이상일 때는 반드시 구분 관리인을 선임해야 됩니다.
자, 누가 선임하느냐? 3번. 관리는 관리단 집회의 결의로 선임되고 해임됩니다. 자, 2번에 1번 관리인의 권한. 요거는 자주 나와보죠. 관리인의 권한. 그 4개야. 1번 관리인의 권한. 공용 부분의 보존, 관리, 변경을 위하니. 공용 부분. 엘리베이터, 복도, 계단. 이 관리단의 사무집행을 위한 분담 금액과 비용을 각 구분 소유자에게 청구, 수령한 행위 및 검은 관리 행위. 다음 3. 관리단의 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관리단 대표하는 줄었죠. 대표하는 재판상 재판회의 행위. 5. 규약에 정해진 행위. 요 4가지입니다. 그 다음 2번 관리인의 대표권도 제한할 수 있어. 근데 조심해야 돼. 제한하더라도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오른쪽에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어요. 관리인의 대표권을 딱 제한하더라도 누구한테는 대항 못한다? 선의의 제3자에게는 제한되었다고 대항할 수가 없다. 선의의 제3자 선의의 제3자. 자, 4번 관리위원회 중에 표시하세요. 최근에 이제 관리위원회를 많이 내요. 자, 관리인은 권한이 막강하잖아요. 관리인. 예컨대 우리 자, 벽 필드 칠하잖아요. 그죠? 그럼 그거 입찰하잖아. 그럴 때 그런 것까지 하니까 돈이 많이 남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관리인 감독기관이 필요하단 말이야. 관리인 감독기관. 그래서 관리인 감독기관은 이제 우리 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야. 자, 관리위원회는 감독기관이야. 그 1번 중에 표시합니다. 관리단의 동그라미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야. 둔다가 아니고 임의 기관입니다. 관리위원회를 규약에 따라 둘 수 있다. 둔다 X입니다. 자, 2번 관리위원회는 이 법 또는 규약으로 정한, 자, 줄거세요. 관리인의 사무직 감독합니다. 관리인의 사무직은 감독한다. 감독기관이야. 감독기관입니다. 그래서 이제 3번 관리위원회를 둔 경우에는 관리인은 관리인의 권한 행위를 하려면 관리인의 결의를 거쳐야 돼요. 아까 이제 관리인의 권한 3가지 했잖아. 그거 할 때는 관리위원회 결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벽에다가 시멘트 칠할 때 관리위원회 결의 거쳐야 돼. 돈 떼먹을까봐. 자, 문제는 반가리 2번 관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입니다. 1번 조심해야 돼. 아까 관리인은 아파트 구분 소유자여야 돼. 구분 소유자 아니어도 돼요. 아니어도 된다 그랬죠. 옆집에 그냥 아저씨 되고 저 한 채도 가능해요. 그러나 관리위원회는 감독기관이니까 반드시 구분 소유자가 돼야 돼. 그게 포인트입니다. 1번 중요. 관리위원회 위원은 반드시 구분 소유자 중에서요. 구분 소유자 중에서 구분 소유자가 아니면 안 돼요. 소유자 중에서 관리단 집회 결의로 선출합니다. 이걸 조심해야 돼. 관리위원회 위원은 구분 소유자 중에서 선출합니다. 자, 그리고 2번 관리인은 감독을 당하는 데니까 관리인이 위원이 될 수 없죠. 관리인은 자, 원칙적으로 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가 없다. 3번 관리위원회 임기는 2년 범위 내에서 규약으로 정합니다. 자, 관리단 또 관리인도 2년이고 위원회 위원도 2년입니다. 자, 마지막 4절에 이제 재건축 가보죠. 자, 재건축 가끔 나오니까 조심하죠. 일단 재건축 결의는 5분의 4라는 걸 기억해야 돼. 재건축 결의 얼마요? 5분의 4 이상이 찬성해야 돼. 이걸 먼저 기억하죠. 5분의 4. 자, 1. 재건축 결의. 재건축에 관한 결의는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특별 결의를 요합니다. 얼마라고? 5분의 4 이상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큰 단지 생각해 보죠. 자, 이쪽에는 101단지,
동이 여러 개 있어요. 만약 여러 개. 여기 101동, 102동, 103동, 104동, 105동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조심해야 돼. 이 동동마다 5분의 4 이상의 거리가 있어야 돼. 5분의 4 이상. 네, 여기는 다 5분의 4 이상이 됐는데 얘는 3분의 2밖에 안 됐어요. 그럼 얘는 자, 재건축 결이 안 됐어요. 요 4개만 무너가지고 재건축할 수, 이건 안 돼요. 자, 동동마다 5분의 4가, 얘는 재건축 못하는 거죠. 자, 거기에 포인트를 갑니다. 하나의 단지 내에 자주 나와요. 여러 동의 건물이 있고 그 대지가 건물 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여, 자, 언더라인 되어 있죠. 단지 내에 내 여러 동의 건물 전부를 지금 한꺼번에 재건축할 경우에도 각각 5분의 4야. 일괄 재건축하는 경우에도 각각 건물마다 9분 소유자의 5분의 4 이상의 다수의한 재건축 결의가 있어야 한다. 잘 기억해야 됩니다. 각각 5분의 4야. 요거는 지금 3분의 2밖에 안 됐으니까 요거는 재건축 못합니다. 각각 5분의 4, 5분의 4. 자, 그럼 문제입니다. 요거는 지금 재건축 결의 할 수 있어요. 못해요. 자, 그럼 이런 경우 된다는 거죠. 자, 여기에. 자, 여기 이제 15층입니다. 14층까지는 쉽게 해서 14층까지는 5분의 4 이상이 찬성했어요. 근데 여기 딱 2명 안 했어요. 갑하고 을이 아직 찬성을 안 했습니다. 그럼 재건축 거업장이, 자, 얘네들 다 찬성했다고 다 흐물어뜨리면 안 되잖아요. 왜? 여기 이 사람들은 아직 반대했으니까. 그리고 요 사람들에게, 자, 최고합니다. 갑과 을아, 우리 5분의 4 이상 다 찬성했는데 너 이 재건축에 다시 참석할 거냐 안 할 거냐 최고를 해줘야 돼. 독촉. 최고는 반드시 서민으로 해야 됩니다. 자, 우리 민법에서 서민이라는 건 요거밖에 없어요. 재건축 결의를 반대했을 때는 서면 최고합니다. 최고 받으면 2개월 내야 2개월 내 찬성 여부를 알려야 돼. 그럼 을은 찬성했어요. 근데 얘는, 자, 안 했어. 안 하면 여기까지, 얘는 안 했죠. 그럼 얘는 이제 안 했어요. 그럼 얘한테는 공탁해야 됩니다. 공탁하고 재건축해야 돼. 자, 갑니다. 1. 반대다. 동그라미 쳐. 서면 촉구. 서면 촉구를 하기에 서면. 반드시 서면은 말로 하면 안 돼요. 자, 동그라미 1번. 재건축 결의가 있을 때 살짝 적어. 5분의 4 이상. 5분의 4 이상의 결의가 있을 때는 집회를 소집한 자는, 대개 재건축 조합장이죠. 소집한 자는 지체 없이 재건축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한 구분 소유자, 그의 성계인에 대해서 그 재건축 결의에 따른 재건축 참가 여부에 출근나간다. 회답할 것을 서면으로 촉구 최고해야 돼요. 서면 촉구입니다. 그럼 2번, 이 서면 촉구받은 구분 소유자는, 서면 촉구받은 구분 소유자는 수령으로 동그라미 치세요. 2개월 이내에 회답해야 돼. 그런데 안 하면 다음 되지. 그 기간 내에 회답하지 않으면 우리는 최고 받았는데 답 안 하면 거절로 보는 거죠. 그 구분 소유자는 재건축에 참가하지 아니하는 뜻 거절이죠. 아니한 뜻 거절 회답으로 본다. 조심해야 돼. 찬성으로 보는 게 아니라 거절한 걸로 본다. 그러면 이제 갑 혼자 지금 거절한 거죠. 이 사람한테, 자, 매도 청구합니다. 자, 본다. 자, 그렇게 해서 끝내겠습니다. 자, 맨 밑에 이제 제3자 보기정. 여기서 한 두세 문제는 꼭 나와. 자, 마지막 정리합니다. 이 뽀개기야, 뽀개기. 자, 1번. 우리 민법 총칙에 107, 108, 109, 110. 뭐죠? 진통, 착사, 유무무, 지치. 누구에 대항 못하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겁니다. 1번에 우리 민법 총칙상 선의의 제3자 보기정. 107, 108,
109, 110 진통착사죠. 진통착사 유무지치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 못함. 다음 2번 계약 해제했을 때 해제되면 그냥 제3자에게 대항 못하는 제3자 보호죠. 그러니까 여기다 줄거세요. 그 제3자에다가 등기된 제3자죠. 등기된 제3자 보호. 등기 안 되면 보호 안 됩니다. 다음 그리고 3번 확대 판례상 취소나 해제 후자 취소나 해제 후 말소 등기 전 선의의 제3자 보호. 자 4번 5번 오늘 배운 거네. 4번 부실법상 명의수탁자로 매수한 제3자 보호. 선악 불문하고 보호됐죠. 명의신탁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를 못한다. 선악 불문 보호됩니다. 5번은 조금 전에 배운 가담법상 양도담보권자로부터 부동산 선의 매수한 제3자 보호. 선의의 제3자 보호. 선의의 제3자. 요 5개는 반대해야 됩니다. 여기 2-3개는 꼭 나와. 선의만 보호된 게 1번. 진통착사 유무치치는 선의의 제3자에게 보호됩니다. 그 다음 2번은 선악 불문하고 다 보호. 4번도 선악 불문 다 보호. 5번은 선의만 보호되죠. 양도담보권자로부터 부동산을 선의로 매수한 제3자 보호. 여기는 잘 기억해야 돼. 2-3문제 꼭 나와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5, 6월달 과정을 너무 열심히 잘하셨어요. 자, 마치고, 자, 다음 주 월요일 날 이제 그 문제풀이부터 이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7월달부터 이제 문풀 교재하고 요약지 같이 가져오세요. 네. 그럼 이제 문풀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업 마치고 7월 1일 날 세법입니다. 네, 세법 요약집하고 10년치 기출문제 가져오세요. 네,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